자, 이어서 다음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장은 이 문장 속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이 문장을 풀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. 우선 단순하게 이 문장만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칠해풍송 등왕각이요 운퇴례갱 천복비라 그랬습니다. 때가 오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등왕각으로 보내주었고 그랬습니다. 등왕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유역에 있는 그 남창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아주 큰 누각입니다. 그 누각에 이런 등왕각이라고 하는 큰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의 이름이 등왕각이 되겠습니다. 운퇴례갱 천복비라. 운이 물러가니 이게 막 그 천둥 번개가 막 시끄럽게 쳐가지고 천복비를 갖다가 괭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냥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천천히 살펴보시면 때가 오니 때가 됐어요. 지금 운이 돌아왔어. 시운이 돌아온 거야. 나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죠.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등왕각까지 바람이 나를 보내줬어요. 또 운이 물러가니까 천복비라고 하는 비석에 벼락이 쳐서 부러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자,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전에 요 문장에 얽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 당나라 때 있었던 일인데요. 그 운명은 반드시 있다. 뭐 이런 필연성을 뭐 강조할 때 꼭 이 말을 쓰는 얘기입니다. 당나라 때 그 도독을 맡았던 여백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여백서. 그 사람이 양자강 유역 남창이라는 곳에 등왕각이라고 하는 큰 누각을 세우고 그 누각을 세운 다음에 많은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낙성식 뭐 이런 걸 한 거예요. 뭐 이제 그 연회를 베풀기로 했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사위에게 등왕각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문인들이 와서 거기에 막 글을 막 쓰거든요. 시도 쓰고. 그래서 여러분들 정자 같은 데 가서 안쪽에 보면 이 지붕에 이렇게 지붕 쪽에 이렇게 시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기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문들을 막 지어서 그것들을 또 모아서 책으로 낼 때 맨 앞에다가 서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 여백서가 자기 사위가 글을 좀 잘 짓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사위의 글 자랑을 위해서 등왕각서라고 하는 글을 짓게 하려고 했습니다. 이때 그 남창으로부터 700리나 떨어진 곳에 그 왕발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. 이 왕발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등왕각 낙성식 이틀 전에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네가 거기 가서 서문을 지어라 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. 근데 700리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틀 만에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고 나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죠. 그런데 포기를 할까 했다가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배를 잡아 탔어요. 배를 잡아 탔더니 마침 뒷바람이 불어서 그 700리를 그냥 순식간에 가가지고 그 등왕각에 도착을 했습니다. 낙성식에 참석해서 그 사람이 글을 딱 지었어요. 지었는데 천하의 명문장인 등왕각서라고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고문진보라는 책에 그 글이 실려 있을 정도로 아주 명문장의 글이 탄생을 한 거죠. 그 여백서는 자기 사위의 글 자랑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글을 잘 지은 왕발의 글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때 나이 왕발은 14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늘이 시운을 내려줘서 때가 일어났어요. 때가 됐으니까 바람이 불어가고 등왕각까지 그 사람을 보내주었다. 그래서 거기서 명문장을 지어서 역사에 또 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
훌륭한 작품을 써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.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천복비라고 하는 것은요. 이 송나라 때 아주 가난한 선비가 하나 있었어요. 이 선비한테 항상 힘들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부유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서예를 좋아하는데 천복사라고 하는 절에 가면 그 절에 가면 구양순이 쓴 천복비라고 하는 유명한 비석이 있다. 지금은 구양순 채를 배우려면 책방에 가서 구양순 책을 사다가 그냥 공부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탁본을 갖다 놓고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천복사에 있는 천복비를 탁본을 떠다가 나를 갖다 주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천복사를 가는데 이 천복사라는 절이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절이 있고요. 절이 있고 여기에 그 천복비가 있었답니다. 이 천복비가 있었는데 이 젊은 선비가 고생해서 여기를 올라가서 거의 다 가서 이제 탁본을 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이 비석이 탁 깨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생해서 자기가 드디어 돈을 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돈을 벌지 못했지 않았습니까? 그것이 바로 운이 물러나니까, 운이 가버리니까 천복비에 번개가 쳐가지고 다 부러져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 예로부터 이 두 가지 고사를 들어서 행운과 또 불행을 가리는 어떤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또 제가 드린 말씀 그 속에 있었던 고사를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이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왕발과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를 잘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시운이 오니, 이 때가 오니 뭐 그런 뜻도 되고 시운이 오니, 때가 오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운이 물러가니까 천복비가 번개가 쳐서 천복비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. 괭 하는 것은 아주 우레소리가 꽝 하면서 비석이 깨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재미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 내용 서예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